실손보험은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혜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개인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치과치료, 한방치료, 교통사고와 산재 시에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또 해외에 나가 실손보장은 못 받고 보험료를 낭비 중인 분은 보험료를 사후 환급해주고요. 개인실비, 단체실비, 중복가입으로 보험료를 낭비하는 분들은 납입중지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체만 가지고 있어 퇴직이 걱정스러운 분은 전환제도를, 다른 보험 가입을 알아보는 분은 혹시 모를 불이익을 대비하기 위해 청구권 3년을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첫 번째, 자기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약관 속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내용인데요.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중 보장금액을 제외한 자기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은 보험사가 지불해주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실손 한도 5천만원 이내라면 개인이 연간 내야 할 의료비는 200만원이 최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급여 의료비로 5천만원을 지출했다고 할게요. 1세대 실손은 자기부담금 없이 100% 보장되니까 빼고 2세대, 3세대 실손은 10%, 4세대 실손은 20%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2세대, 3세대는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을, 4세대 실손은 1천만원을 그래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80%에서 90%의 의료비를 실손으로 돌려받았어도 500만원, 1천만원은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게 바로 자기부담금 상한제입니다. 200만원이라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 2세대, 3세대도 200만원, 4세대도 200만원만 내면 되는 거죠. 나머지 300만원, 2세대, 3세대 800만원, 4세대는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단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4세대 실손만 비급여 의료비의 자기부담금 상한제 혜택이 없어요. 같은 5천만원을 지출했더라도 자기부담률 30%를 적용해서 3,500만원은 보상받고 나머지 1,500만원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 상한제는 의료비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아무리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연간 200만원이 최대니까 말이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두 번째, 치과치료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치과치료는 실손보장이 안 된다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청구 안 한 치과치료비가 꽤 있으실 겁니다. 물론 모든 치료가 실손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보장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항목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 치아 파절에 의한 급여 치료, 사랑니 치료, 충치 보존 치료, 아말감, GI 등도 보장하고요. 치과에 가면 항상 무슨 기계를 물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죠? 네, 파노라마 엑스레이 검사도 보장합니다. 심지어 신경 치료까지도 말이죠. 보장하는 질병 코드는 K00부터 K14까지를 보장하고요. 이 중 K08까지는 급여 치료만, K09부터 K14까지는 급여, 비급여 치료 모두를 보장합니다. 그럼 이제 2009년 10월 이전 실손 가입자분들이 서운하시겠죠. 1세대 가입자분들 역시 치과치료 보장됩니다. 단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을 같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을 가지고 계시다면 상해로 인한 치과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임플란트까지도 가능하죠. 단 특약의 이름 그대로 질병에 의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으니까 이 점은 주의해주세요. 실손보험으로 치과 치료비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치과를 다녀온 지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으셨다면 청구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세 번째, 한방치료입니다. 치과 치료도 보장하는데 한방치료 보장을 안 해줄 이유가 없죠. 역시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먼저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실손 가입자는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치료를 입원해서 받았을 때 보장됩니다. 1세대 실손 보장 내용 자체가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고 있지 않은 만큼 입원 치료라면 급여, 비급여 무관하게 모두 보장되고요. 질병이 아닌 상해의 경우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으시다면 입통원 구분 않고 모두 보장됩니다. 2009년 10월 이후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질병이든 상해든 급여 치료라면 보장하고요. 비급여 치료는 반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혈액검사, 엑스레이 검사, 초음파 검사를 받아도 급여라면 보장되고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든가 한의사가 추나요법으로 틀어진 뼈와 관절을 맞추는 치료를 받든가 역시 급여라면 보장됩니다. 치과치료와 동일하게 지난 3년간 한방치료를 받은 적 있으시다면 청구 가능한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네 번째, 교통사고 치료비입니다. 치과 한방병원과 마찬가지고 교통사고 시 치료비까지 보장한다는 사실 모르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실손에 대해 가는 오해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는 실손으로는 실제 낸돈이 없어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 시기와 조건에 따라 보장 차이가 다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됩니다. 먼저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인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다면 보장 가능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했든 내가 냈든 관계없이 50%를 보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 과실 100%가 나왔습니다. 치료비는 2천만 원이 나왔고 상대 보험사가 전액 지불해줬어요. 그래도 50%인 1천만 원을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으로 받습니다. 과실 유무, 지불 보증금에 관계없이 총 진료비의 50%니까 사실상 추가 지급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산재사고도 1세대 실손은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보다 앞선 2003년 10월 이전 실손은 100% 중복 보장한다고까지 하네요. 다음은 2009년 10월 이후 2세대, 3세대, 4세대 가입자분들인데요. 1세대는 과실 관계없이 총 진료비 50%를 지원받았다면 이후 세대부터는 과실 유무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먼저 보장 비율부터 보면요. 2세대는 40%, 3세대는 80%, 4세대는 70%의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총 의료비가 아닌 과실 비율로 계산한 의료비에서 40%, 80%, 70%인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 과실이 70%인 교통사고가 발생해 의료비 2천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먼저 의료비 2천만 원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먼저 전액 지불 보증을 해주는데요. 이후 나중에 합의를 할 때 내 과실 30%에 해당되는 600만 원은 상대방과의 합의금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치료비 자체는 내가 계산한 적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 30%의 금액은 내가 부담한 게 맞는 거죠. 이때 실제 부담한 600만 원에 대해 2세대에서 40%인 240만 원, 3세대는 80%인 480만 원, 4세대는 70%인 420만 원을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 과실 100%의 교통사고라 내 과실이 없다면 청구받을 수는 없겠죠. 요약하면 1세대 가입자는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으면 과실무관 총 진료비 50%를 중복 지급받고요. 2세대, 3세대, 4세대 가입자는 과실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 방법은 산재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최근 3년 이내 교통사고를 경험했던 분들은 꼭 확인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단 1세대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하니까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구 방법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퇴원하실 때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 결의서, 지급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때 꼭 내 과실 비율이 몇 %인지에 대한 내용을 꼭 명시 요청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진료비 영수증, 지급 결의서, 지급 확인서 3가지 서류로 보험금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서류의 종류 꼭 기억해 두세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5번째 보험료 환급제도입니다. 단 역시 조건이 있는데요.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사본과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사후에도 환급 받으실 수 있고요. 단 2009년 10월 이후 2세대 가입자부터 2016년 1월 1일 이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대상자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2세대 가입자가 16년 1월부터 3월까지 해외에 있었다면 이 시기에 보험료 사후 환급이 되는 거고요. 같은 2세대 가입자가 15년 9월부터 12월간 체류한 기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1세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특수한 선원으로 멀리 배 타고 해외 나갔다 오시는 분들 있죠. 선원분들은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와 승하선 기록을 통해 체류 기간이 선정되어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실손보험의 혜택은 아니지만 해외여행 시 주의하셔야 되는 점인데요. 해외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해외에 나갈 때 해외여행보험 가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 간혹 특약에 국내 치료 보장 내용을 넣어서 가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여행보험 국내 치료 보장 특약 가입률이 약 95.7%나 된다고 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같이 가입한다는 건데 이 특약 해외에서 아무 소용없는 특약입니다. 일단 보장 내용은 실손하고 동일하고 저 특약은 해외에서는 아무 도움도 못 받는데요. 실손보험은 일단 비례형 보험입니다. 실제로 지출한 손해본 비용을 돌려주는 보험이라서 의료비, 치료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요. 또 실손을 2개를 가지고 있든 3개를 가지고 있든 보장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보장 금액이 1천만 원인데 실손이 2개라면 1천 총 2천만 원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5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만 돌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보험료는 2배를 내고 보장은 똑같이 받고 실손을 중복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해외여행 보험에 국내 치료 보장 특약을 추가하는 건 실손을 2개 가입하는 것과 똑같고 심지어 해외에서는 아무 보장도 못 받는 특약이라는 겁니다. 해외여행 보험 가입하실 때 이 부분 꼭 제외하고 가입하셔야 돈을 아끼실 수 있어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6번째, 납입중지 제도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 중 회사에서 단체 실비 가입된 분들 계실 텐데요. 말씀드렸듯 실손은 중복보장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 실비 따로, 단체 실비 따로 두 개 가입된 분 생각보다 많은데요. 22년 9월 말 기준으로 약 150만 명이나 중복 가입한 상태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중 약 144만 명이 단체 실손 중복 가입자라고 하는데요. 중복 가입된 분들 대다수가 개인 실손 따로, 단체 실손 따로 가입한 분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보험료 납입 중지 제도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데요. 납입 중지 제도를 통해 개인 실손이든 단체 실손이든 한 가지 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개인 실손만 가능했었는데 23년 이후부터 단체 실손 중 원하는 걸 중지시킬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 중지한 보험을 다시 재개할 때 당시에 출시된 버전의 실손이 아닌 가입했던 세대의 실손으로 재개가 가능합니다. 역시 23년 이전까지는 재개한 시점에 나온 실손이 5세대라면 5세대로 자연스레 전환되는 거였는데요. 23년 이후부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무나 중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인 실손을 1년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단체 실손과 중복 가입된 분들만 개인 실손 중지가 가능하고요. 단 예전에는 단체 실손이 가입된 법인을 통해서만 중지 제도를 안내했다 보니까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납입 중지 제도에 대해 알게 되셨을 테니까 중복 가입 유무 중지 가능한지 꼭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또 단체 실손과 개인 실손 중 단체를 중지한 분들 중에는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단 23년 1월 이후 보험사와 계약자 간 특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서 퇴직할 때가 돼서 중지한 개인 실비를 재개하고 싶어요. 재개 신청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 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때는 별도 심사 없이 가입했던 버전의 실손으로 재개가 가능합니다. 1개월 이내라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이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7번째, 개인 단체 전환 제도입니다. 납입중지 제도는 개인 단체 실손을 중복 가입된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였다면 전환 제도는 개인 실비 없이 단체만 가입된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실제로 단체 실손이 있어서 개인 실비를 가입 안 한 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정이 생겨서 퇴직했을 때인데요. 자격이 상실되면서 단체 실손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날 보호해줄 실손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퇴직 후 부랴부랴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그동안 생긴 병력 때문에 실손 가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회사에서 가입된 단체 실손을 개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실손에 숨겨진 7번째 혜택인 거죠. 역시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먼저 단체 실손을 5년 이상 가입된 상태여야 하고 전환 시에는 단체 실손과 동일한 보장이 유지됩니다. 또 단체 실손 가입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청구한 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10대 질병 이력도 없어야 하죠. 이렇게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단체에서 개인 실손 전환 시 별도 심사를 거칠 필요 없습니다. 단체 실손 가입 기간에는 이입 퇴사가 빈번한 현실을 고려해서 단체 실손 미가입 기간이 회당 1개월, 누적 3개월 이내인 경우 연속성을 인정해 주겠다고 하고요. 또 해외 지사 파견이나 해외 발령으로 단체 실손 가입 기간이 단절된 경우도 역시 증빙 서류만 있다면 5년이라는 기간에 포함시켜 준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직장인 은퇴 연령을 고려해서 개인 실손 전환은 최소 65세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신청 방법은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단체 실손 보험사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에도 가능하지만 퇴직 예정자임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단체 실손의 보장 특약이 한 개 회사가 아닌 여러 회사로 나누어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사 중 원하는 회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간혹 단체 보험이 정액형으로 가입된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 암 진단비 1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정액형으로 가입된 분들도 가입 기간 5년 내에 합산해서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기간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전환 직전 실손형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개인 실손, 단체 실손을 중복 가입했을 때 한쪽 보험을 납입 중지시켜둘 수 있고 개인 실손 없이 단체 실손만 가지고 있는 경우 단체 실손을 개인 실손으로 보장 그대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8번째, 보험금 청구권 3년입니다. 이미 내 보험이 실손 외에도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라면 해당 사항은 없고요. 반대로 앞으로 다른 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라면 청구권 3년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에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 있죠. 그걸 고지사항이라고 하는데요. 표준 고지사항은 3개월 이내 질병 확정 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력을 묻고 1년 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5년 이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력을 묻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보장은 적은데 보험료는 비싼 간편 심사형, 흔히 유병자 보험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유병자밖에 가입은
가입을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부위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는 부담보,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심지어 아예 가입이 거절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지사항을 하지 않거나 속이고 가입하는 건 안 되는데요. 적발시 강제 해지되거나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고지사항이 아닌데 가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력들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도수치료를 총 6회를 받게 됐어요. 고지사항 어디에도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수치료를 받을 때마다 실손을 청구했다면 내 도수치료 이력이 ICIS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전체 보험사가 내 과거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상해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고 50% 한도를 낮춰서 가입하든가 부담보가 잡힐 우려도 있죠. 실제 고지사항에선 도수치료를 7번 받아야 해당되는 건데 난 6번을 받고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번에는 1년 전 위험으로 29일치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3개월 내 고지사항 해당 없죠? 1년 내 추가검사, 재검사도 아닙니다. 5년 내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도 아니에요. 계속하여는 연속이 아닌 총 합쳐서 30일이라는 건데 난 29일만 받았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보험료를 청구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암 진단비 가입 시 위부담보 2년, 5년이 잡힐 수도 있어요. 또 진짜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검사만 받은 거라도 이력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단순 검사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귀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보험 가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고지사항 해당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병원비는 청구권 3년이라는 기간을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료 청구 시 병원비를 지출하고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당장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3년 동안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하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는 잘 모아두셔야겠죠. 다만 이미 보험 가입이 끝나서 추가로 뭐 알아보고 할 필요 없다면 그냥 바로바로 청구하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요즘 보험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보니 정말 가입하고 싶은 보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청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단 4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분들은 예외입니다. 4세대 실손에는 비급여 차등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연간 청구한 비급여 보험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내년 보험료가 책정되는 제도입니다. 1년간 보험금을 한 푼도 청구한 게 없다면 다음해 보험료 5%가 할인되고요. 100만원 미만은 유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은 100% 할증,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가 할증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4세대 가입자분들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모으되 100만원이 넘게 청구하시면 안 되겠죠? 99만원씩 끊어서 청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4세대 가입자분께서 23년부터 24년치 보험금 129만원을 한꺼번에 청구했다가 25년 보험료 2배 할증을 통보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보험료 책정 기준이 보험사고 발생일이 아닌 보험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3년 치료비라고 해도 24년에 지급받았기 때문에 할증 대상이라고 판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분들은 몰라도 4세대 가입자분들은 100만원 미만 청구를 권장드리고요.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 어플 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 할증 내용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다니까 조금 꺼림직하시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8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처음 들어본 혜택도 있으실 테고 알고 있었던 혜택도 있겠죠. 실손보험은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혜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개인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치과치료, 한방치료, 교통사고와 산재 시에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또 해외에 나가 실손보장은 못 받고 보험료를 낭비 중인 분은 보험료를 사후 환급해주고요. 개인실비, 단체실비, 중복가입으로 보험료를 낭비하는 분들은 납입중지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체만 가지고 있어 퇴직이 걱정스러운 분은 전환제도를, 다른 보험 가입을 알아보는 분은 혹시 모를 불이익을 대비하기 위해 청구권 3년을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죠. 나만 알기는 아까운 실손보험의 숨겨진 혜택 8가지 주변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나만 아는 다른 혜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보험 담다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실손보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